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컴퓨터 다 키세요. 네, 컴퓨터 다 키시고 앞에 잠깐만 보세요. 이거 있나 확인 좀 해주세요. 요렇게 생긴 아이. 요거 없으면 깔아야 되니까 이따 쉬는 시간에 얘기하세요. 수업 시간에 까는 방법은 알려드릴 건데 거의 다 깔려는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혹시 안 깔려 있으면은 이따 깔아야 됩니다. 우리 아까 제가 납부색 어저께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납부색 매출색 마이너스 매입색.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세액은 국가가 만들 때 얘는 많은 게 좋은 걸까요? 적은 게 좋은 걸까요? 많은 게 좋죠. 그래야 뭐를 많이 내니까?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래서 매출세액은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요. 야, 이거랑 비슷하면 매출이야.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세법 공부하실 때는 내가 곧 국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잘 돼요. 근데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혼자 공부할 때 생각을 잘못한 게 그 국민 입장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해가 안 가. 왜 이거는 내가 불리해? 근데 세법 공부하실 때는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세법 공부할 때는 내가 곧 뭐요? 국가요. 이렇게 생각하고 회계 공부할 때는 나는 회사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편해요. 그래서 매출세액은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매출세액이 많아야 되니까. 근데 매입세액은 더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빼는 거죠. 얘는 최대한 정확하게 만들어요. 왜요? 빼는 걸 줄이기 위해서. 네. 생각도 못했었던 게 나왔네? 그럼 빼지 마. 안 빼야 뭐를 많이 내니까요? 세금을 많이 내니까. 이게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를 받고 싶어.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매출은 많아지게, 매입은 어떻게 해요? 줄어들게. 요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써드렸었죠. 이거 외워야 돼요, 증빙.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네 가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렇게 몇 가지 있어요? 네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걸 왜 외우셔야 되냐면 매입은 꼭 이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아까 영수증은 국가가 모르는 돈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모르는 돈이면 국가가 인정을 안 합니다. 네. 왜 인정을 안 해요? 국가가 뭐 하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 교재 저기 320페이지 펴보세요.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1번에 세금계산서, 3번에 신용카드. 그런 명칭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게 왜 나오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 공부하실 때 세법은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를 편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신용카드라고 나오면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직불카드 요런 애들을 합쳐서 그냥 신용카드라고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그러면은 현금 영수증이나 직불카드 우리 직불카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체크카드 요런 애들까지 같이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가끔씩 오해하세요. 왜 신용카드만 나오고 현금 영수증은 없어요? 이게 아니고 신용카드 문구가 나오면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공제되는 퍼센트는 틀리는데 그거는 컴퓨터가 해줄 거니까 내용은 연결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 지금은 간단하게 볼 거예요. 의제 매입세 이거 저기 세무 공부할 때 추가로 외울 거예요. 그 나눠드린 거에는 들어가는 있는데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회계보다는 세무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앞에 보십시오. 의제랑 똑같은 말이 간주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간주. 그러면 의제 매입세액은 진짜 매입세액, 가짜 매입세액. 가짜인데 진짜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간단하게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진도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앞에 보세요. 요거는 똑같은 얘기를 세무 때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리고 세무 때 저기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는 안 해요. 왜냐면 틀린 거 딱 하나 빼놓고는 내용이 똑같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두 가지인데 어차피 그 한 가지는 문제 풀면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아마 세무 들어갑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문제풀이 위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은 가짜인데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 때는 면세의 원재료예요. 그다음에 이거를 만들어서 팔 때는 과세가 되는 회사들에 적용이 되는 건데 시험 문제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는 통조림 회사랑 그 다음에 음식점 그 다음에 제조기업인데 저기 중소제조기업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 통조림에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 과일 아니면 생선이죠. 과일하고 생선은 면세예요. 뭐라고요? 면세. 이거를 가공을 해서 통조림에 넣잖아요. 그러면 통조림을 사시면 그건 과세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참치통조림. 참치통조림 사시면 부가세 얼마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참치만 샀어. 노량진 수산시장을 가서. 참치만 사는 거는 면세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음식점도 있다 그랬죠. 내가 만약에 삼겹살집을 해요. 무슨 집을 한다고요? 삼겹살집. 삼겹살 면세거든요. 그 다음에 밥도 쌀이 면세예요. 근데 반찬도 만약에 내가 직접 다 만들어. 그러면 야채도 뭐예요? 면세예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 집에서 사는 거는 면세예요. 근데 이거를 팔죠. 그러면 그게 과세가 돼버려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과세는 많아요. 매출은 많은데 매입은 작아요. 그러면 뭐를 많이 내야 되죠?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러면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맞죠? 왜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면 가격을 비싸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약간의 도움을 주는 거예요. 너네 이거 원래 안 돼. 왜냐면 살 때 뭐예요? 면세야. 그럼 원래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없잖아요. 근데 너네들은 좀 구조 자체가 불리하니까 내가 원래는 면세지만 매입세액으로 인정을 해줄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나오면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라고만 기억하세요. 왜냐면 이거 실기하게 되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의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이다 아니다. 매입세액이다. 왜냐면 가짜인데 진짜로 인정해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지금은.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 그러면 매입세액이 맞다라고만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23페이지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그래서 일명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인데요. 요거는 왜 해주냐면은요, 이것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 자원이 없죠, 거의. 네, 우리나라는. 그래서 맨날 보면은 통일 얘기 나오면은 꼭 붙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북한에 가면은 자원이 1조 정도 있대요. 그거보다 더 많을지 적을지 모르겠지만 예측치기는 해요. 왜냐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설이 좀 낙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있어도 자원을 캘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많진 않잖아요. 딴 데 쓰다 보니까 엉뚱한데. 그래서 뭐 통일되면은 어쨌든 자원 관련된 회사들이 돈을 좀 벌지 않을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통일되면 좀 북한 땅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외국인 못 사게. 그 다음에 한국 사람도 몇십 년 동안에는 못 사게. 그리고 국가에서 관리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혼여행을 사이판으로 갔었는데, 사이판 갔었을 때 거기 안내해 주시는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 회사들이 많대요. 사이판에도. 특히 뭐 하나가 갖고 있는 리조트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거기는 미국령이잖아요. 사이판은 외국인이 자국의 땅이라던가 건물을 못 사요. 그럼 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빌리는 거예요. 30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외국인은 못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제주도 있잖아요. 뭐 알려진 거로는 제주도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은 중국 거래요. 그래서 전 농담으로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도 해요. 예, 지금 제주시죠? 예, 제가 봤을 때 나중 되면은 제주성 될 거라고. 중국은 무슨 성 이렇게 하잖아요. 뭐 길림성 이렇게. 그러면 계속 팔리면은 나중에 중국 땅이 다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중국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성 그러면 너무 저거 같나? 짱깨집 같나? 제주성. 제주성. 중국성은 짱깨집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돈 이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기 인사동인가? 인사동 가면 그 오래된 집 있잖아요. 예, 기와집으로 되어 있는 거. 거기서도 3분의 1인가 2분의 1은 팔렸대요. 중국 사람들한테. 네, 그런 건 전통이잖아요. 그런 건 우리나라 사람이 좀 지켜야 되는데 높게 부르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10억짜리인데 15억 준대. 그럼 솔직히 나라도 팔긴 하겠지만 근데 중국 사람한테 파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 왜냐면 그것도 하나의 유물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 되면. 우리나라에 많지 않으니까. 근데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뉴스에 3분의 1이라 그러면은 2분의 1 정도는 팔렸다라고 봐야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차명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다 보니까 재활용하는 회사들은 국가에서 봤을 때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회사죠. 그리고 국가에서 나라 발전에 도움을 줬으니까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활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더 해주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물상. 고물상에 박스라던가 이런 거 갖다 주죠. 그러면 돈 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더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국가에서는. 왜냐면 그런 부분들이 다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뭐 중고차 파는 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중고차를 어디에다 파냐면 외국에다 파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런 데들도 이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근데 왜 혜택을 주냐면 우리나라의 자원이 뭐하니까 없으니까 재활용하게 되면은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요즘에 재활용 회사들도 문제가 하나 있대요. 대부분 재활용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이걸 만들어서 자체적으로도 쓰기도 하지만 외국으로도 보내는데 코로나 때문에 외국으로 보내는 양이 적어졌죠. 그래갖고 그 폐자원만 지금 늘어나고 있대요. 이거를 활용을 해서 써먹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보내질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넘기세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라고 326페이지에 있어요. 잠깐. 죄송합니다. 324페이지. 중요한 거 빼먹을 뻔했네. 거기 이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있어요. 324페이지에.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불공. 불자가 무슨 불자예요? 아니 불자예요. 공은요, 공제. 안 빼줄 거야. 네. 공제 그러면 빼주는 거예요. 네. 안 빼줄 거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매출은 많이, 매입은 뭐하게요? 적게.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데 쓰면은 안 빼줄 거야. 그거를 불공이라고 해요. 요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 저기 뭐지? 이론보다는 실기에 많이 나와요. 요 파트.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거기에 있는 거랑은 개수가 좀 줄여놨어요. 왜냐면 거기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게 아닌지라. 그래서 처음에 접대비 2장짜리 보셔도 돼요. 접대비 누구한테 쓰는 거죠? 거래처한테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접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뒷돈을 받은 게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수주했을 때에 뭐를 많이 해야 돼요? 매출액을 많이 늘리려면은 딴짓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물이 개판 5분정인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어영부영. 건설회사 이름 중에 부영이라고 있어요. 이건 안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안 올리면 뭐, 안 올라가면 안 올리면 되죠. 뭐. 네, 어영부영이라고 부영건설이라고 유명한 데 있어요. 거기가 내가 알기로는 노태우 대통령이었나? 어쨌든 어느 대통령 때 한번 그 대통령하고 연관이 있어서 푸시받은 회사예요. 그 주로 임대 아파트 짓는 회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임대 아파트 지을 때 국가에서 땅을 좀 싸게 준대요. 아니면은 이자가 좀 약하게 돈을 빌려주거나.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엉망으로 지어버린대요. 대표적인 게 저도 이거 TV에서 봤었는데 주차장을 지을 때 원래 밑에다가 한 겹 깔고 지어야 된대요. 그걸 안 깐대요. 돈 드니까. 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밑에다가 기본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한대요. 기본공사도 돈이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빨리 짓는데요. 다른 데에서 2년 걸리면 거기는 최소 1년 6개월 안에 지어버린대요. 그럼 결론은 빨리 짓는 게 회사 입장에선 좋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어때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집을 사더라도 새 집은 안 살라고요. 왜냐면 너무 개판으로 지으셔서. 근데 개판으로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현대건설이 지었대. 현대건설이 안 지었어요. 현대건설이 하청 줘서 지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본청이 있으면 1차 하청, 2차 하청, 3차 하청, 4차 하청, 5차 하청 이런 식으로 하청이 계속 내려가요. 그러면 원래 이거 하나 짓는데 1억인데 1억을 9천만 원, 9천만 원이 8천만 원, 8천만 원이 7천만 원, 7천만 원이 6천만 원, 6천만 원이 5천만 원. 그러면 결론은 1억짜리를 얼마에 짓는 거예요? 5천만 원에 짓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메인 브랜드 뭐지? 브랜드 중에서 좀 유명한 거 뭐죠? 아파트들? 네? 그런 거 뭐 자인이든지 뭐 롯데캐슬이라든지 그런 데 있잖아요. 자기네가 안 지어요. 다 하청주지. 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아파트를 사야 되나 아니면 돈을 좀 벌면은 우리 아버지 땅을 나중에 이용해갖고 거기에다 집 지어서 거기에다 살까. 근데 그러면은 우리 꼬맹이가 교육을 못 받으니까 그건 안 될 것 같고. 워낙에 엉망으로 지으니까. 그래서 엉망으로 짓느니 내가 돈을 많이, 내가 로또 1등 되면은 땅을 사서 내가 지어버릴까. 인부 써갖고.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집에서 목욕을 하는데 물이 안 빠져. 각도를 잘못 줘서. 그 문을, 안방문을 닫아야 되는데 안방문이 안 닫혀요. 왜냐면 가다가 얘가 받아가고 뽀뽀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 뉴스에 나와요. 창문을 닫아야 되는데 창문 양쪽 한 다음에 이거 걸어야 되잖아요. 안 걸리는 거예요. 엇박자가 나갖고. 그런 거부터 해서 막 창문 막 뒤틀어지고. 근데 왜 그래요?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공사하려고 벽을 뜯었더니 벽에서 쓰레기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아파트에서 잘못했을 확률보다는 그 앞에서 리모델링 했을 때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구멍에다가 넣었을 확률이 높은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뭐 어쨌든 문제 있는 집은 문제 있는 집이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줄어들 거예요? 내 장담하는데 늘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보면 따라하니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근데 어쨌든 접대는 좋은 건 아니니까 국가에서 빼주겠다 안 빼주겠다 안 빼주겠다. 그러니까 접대 적당히 하란 얘기예요. 왜냐면 접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물건의 가치라든가 등급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내가 뽑아 먹어야 되잖아요. 1억짜리인데 접대를 3천 했어. 그럼 7천만 원에 뽑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3천만 원이 남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 가시면 이거 실무했었던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몇 번 겪었어요. 사장님이 갑자기 어느 날 깜장 봉투를 던져주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쓸만한 거 있으면 비용 처리 좀 해.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깜장 봉투에 있는 건 집에서 쓰신 거예요. 네, 집에서 쓰신 영수증을 들고 와서 주고 가요.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하냐면 비용이 커져야 세금을 덜 내거든요. 그럼 저도 거기서 골라요. 요건 쓸 수 있는 거, 이건 쓸 수 없는 거, 이렇게 골라요. 어떤 게 쓸 수 있는 거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저기 뭐지 기숙사가 있어. 근데 내용을 봤더니 슈퍼타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 회사 기숙사에 세탁기에서 썼어 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건 써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인천인데 사장님이 삼겹살을 강남에서 드셨네, 이런 건 못 쓰는 거예요. 맞죠? 삼겹살 먹으러 강남 갈 거예요? 인천에서 일하다가? 아, 가요? 난 안 가. 안 가. 그냥 집에서 구워 먹을래요. 네. 근데 강남에서 한번 구워 먹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 전날 7월 18일 날 우리 수업 없잖아요. 8월 18일 날. 저 그냥 강남 가거든요. 인터뷰 따러. 나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올까. 와이프가 계속 푸시 중이에요. 오빠 강남 간다며 뭐 없어. 없어. 돈 없어. 그러고 있는데 그 주변 좀 돌아다녀서 뭐 괜찮은 거 있으면 하나 사와야죠. 뭐 간식이라도. 안 사갔다간 또 입이 대빨 나올 건데 한 일주일 동안. 그러면 아침마다 뭐 장모님이 차려주시긴 하지만 저녁마다 그러면 맨날 설거지 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유튜브 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설거지 열심히 하죠. 꼬맹이 잘 때마다 책 열심히 읽어주죠. 왜냐면 그래야 장비 하나라도 더 뜯어낼 수 있으니까. 요즘 눈치 엄청 봐요. 오빠 저거 그러면 속으로는 아유 그래 내가 지금은 의리니까 참는다 그러고 갖다는 주는데, 그냥 뭐 농담으로 하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요즘 들어서 설거지 횟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어머 오빠 힘들어 그러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갖고 열심히 설거지하고. 왜냐면 내가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와이프하고 꼬맹이한테 신경을 못 써주니까. 근데 그거는 약속을 하긴 했으니까요. 1년만 이렇게 살겠다. 그래서 저기 남편분 설거지 많이 시키고 싶으면 남편분을 유튜브를 만들어 버리세요. 유튜버를. 너에게 이거 할 시간을 줄 테니 너는 내 말을 듣거라. 저처럼 되는 거죠. 설거지 열심히 하고, 주말에 주무셔 그러면은 저기 그 뭐지 밥솥에다가 밥도 미리 해놓고. 이쁨 받으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게 많이 나와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1000cc 이하는 제외예요. 두 장짜리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돼요.
그다음에 앞에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는 세법에서는 승용차를 싫어해요. 화물차는 괜찮아요. 왜냐면 화물차는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법에서도 뭐 태클 거는 쪽도 있는데 세법 쪽에서는 사랑해요. 화물차는. 왜냐면 돈 벌어서 세금 내니까. 근데 승용차는 실질적으로 돈 버는 쪽보다는 엉뚱한 데 쓰는 게 많죠. 맞죠? 그래서 대부분 회사 가시면 직원용 차량은 경차, 뭐 마티즈, 레이 이런 게 많고, 그 다음에 뭐 봉고차, 화물차 대부분 그래요. 회사 차량은.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직급 있는 분들이야 회사에서 승용차로 지원해 주긴 하겠지만,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세금 공제받는 게 좋아요, 불공되는 게 좋아요? 공제받는 게 좋죠. 근데 내 차는 공제 안 받아도 돼. 왜냐면 나는 뽀다구가 나야 되니까.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타고 다니는 차가 뭐게요? 에로 시작하는데, 네, 에쿠스 제일 많이 타고 다녀요. 진짜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이렇게 공단에서 저도 일할 때 우리 그 사수가, 우리 대리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 있어요. 너 혹시 차 끌고 가다가 에쿠스 만나면 비켜줘라. 예. 한마디 물어봤죠. 왜요? 그랬더니 거래처 사장님일 수도 있다. 그 형은 나보다 두세 살 많았으니까 형이죠. 우리 대리님은 그 거래처 사장님들 차 번호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딱 봤을 때 에쿠스인데 그 번호네 그러면 피해서 간다고. 우리 거래처 사장님이니까. 예? 근데 저 그만두고 1년인가 2년 후에 그만뒀어요. 근데 참고로 부사장님 조카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사회생활하는 방법인데, 회사 처음에 들어가갖고 마음에 안 들어도 얘기하면 안 돼요. 일단 호구조사 다 끝나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그 회사의 특징은 뭐였냐면 그 대리급 이상 있죠. 거의 대리부터는 사장님이나 어쨌든 다 연관이 있어. 거의 과장님들은 다 우리 사장님이나 부사장님, 그러니까 부사장님이 사장님 친구, 과장님이 대부분 사장님 동네 동생 아니면은 학교 후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우리 대리는 그 부사장님 조카였고. 그래서 언제 욕하냐면 우리 대리가 짜증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게요. 아우 재수없죠. 그럴 때나 욕하지, 내가 대놓고 부사장님 재수없어요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가서 잃을 건데. 그래서 욕하고 싶어도 호구조사 끝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나는 언제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나한테 와서 욕할 때 있어요. 그럼 그때 같이 이제 박자만 맞춰주는 거죠. 그런 거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런 것도 잘해야 되니까. 이게 사회생활입니다. 뭐 사회생활 별거 있어요? 일 잘해? 싫어해요. 예전에 라디오에서 이거 나온 적 있었어요. 아부 잘 떠는 사람과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아부 잘 떠는데 일 못해. 일은 잘하는데 아부를 떨 줄 몰라. 누구하고 일을 할 거냐? 누가 이겼게요? 예? 두 번째요? 몇 번째예요? 현실적으로 몇 번째? 첫 번째가 아부 잘 떠는 사람, 두 번째가 일만 잘하는 사람. 아부죠. 70대 30으로 아부가 이겼어요. 근데 그 댓글 중에 되게 잘 쓴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아부 떠는 놈한테는 계속 아부 떨라고 시키고, 그 아부 떠는 놈의 일을 일 잘하는 놈한테 주겠다. 정답.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닌데, 제 회사 다니면서 일 잘한다라고 소문난 사람 치고 한 회사에 오래 있는 거 못 봤어요. 왜냐면 회사 생활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프리랜서고 대부분 강사에도 그게 없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대부분 회사는 정치예요. 내가 올라가고 싶으면 정치를 잘해야 돼요. 필요할 때 한 방 딱 날리고, 나머지는 손을 아주 그냥 손이 발휘되도록, 파리도 그런 파리가 없어. 네. 아주 그냥 날파리예요. 아주 그냥 날라다녀. 그냥 열심히 비벼대. 네.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비빌 줄도 모르고, 참고로 제가 여기에서는 아니요라는 얘기 되게 잘해요. 원장님이 뭐 하시겠대 그러면 손 들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예전 동영상 저한테 있는 거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예전부터 무슨 얘기 많이 하냐면, 만약에 학원이 진짜 안 좋아지고 재수없는 놈을 자르고 싶어 그러면 제가 1순위예요. 근데 참고로 못 잘라요 지금은. 왜냐면 내가 하고 있는 게 좀 있으니까. 뭐 내 발로 나갈 거긴 하지만. 참고로 전 아직까지 잘려본 적은 없는데, 솔직히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어요. 나도 언젠가는 잘릴 타이밍이 올 거니까. 그러면 슬플 것 같긴 해요. 항상 마음의 준비는 해요. 이전에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했냐면은, 분명히 내가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 날이 한 번쯤은 올 것이다. 2년 전에 왔어요.
한번 대판 붙어갖고. 근데 원장님하고 저기 원장님 남편분이 오셔갖고 네가 참으래. 근데 솔직히 여기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참았죠. 우리 꼬맹이하고 와이프 때문에. 내가 돈을 안 벌면은 얘한테 과자를 못 사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술을 안 좋아하는데 그때 혼술이라는 걸 5번 해봤어요. 혼자서. 근데 참고로 저한테 술은 저기 뭐냐 소주 맥주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약한 거. 과일주. 네. 그것도 한 캔을 못 먹어요. 술을 워낙에 못 먹으니까. 그 혼자 오징어 좋아하니까 오징어만 겁나 뜯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홀짝홀짝 먹고 5만 가지 고민을 했죠. 그래고 좋게 좋게 생각하자 그랬고 좋게 좋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원장님하고 싸우고 나갔어요. 나하고 안 싸우고. 난 진짜 좋게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나하고 안 맞아도. 근데 왜 짜증이 났었냐면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나는 여기 있은 지도 오래됐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 인사 안 하냐고. 나는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타이밍을 내가 못 맞추나 봐요. 내재예요. 지금은 내재라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대놓고 온 지 일주일 됐을 때 왜 선생님 저한테 인사 안 해요? 그러는데 내가 빡 돌아버렸어요. 나보다 나이가 많았거나 나보다 경력이 많았거나 뭔가가 있었으면은 내가 그 말 들었을 때 아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게 될 텐데 아무것도 아닌 게 나한테 와갖고 왜 자기한테 인사 안 하냐. 근데 난 분명 했거든요. 거기에 안 그래도 딱 돌아 있었던 상태인데 그 다음에 뭔가 하나가 또 터졌어요. 그래갖고 죽이네 살리네 한번 했거든요. 너 일로 오라고. 너네가 가만 안 둘 거라고. 알잖아요. 안 좋은 거. 성격. 근데 계속 네가 참어. 네가 잘못한 건 없긴 하지만 근데 설마 뭐 내가 잘못한 게 없겠어요. 저는 10대 0은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니까. 9대 1, 8대 2, 7대 3, 6대 4, 5대 5는 있는데 10대 0은 없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인간관계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라고 계속 되새김질은 하는데 짜증은 났죠. 근데 더 짜증 났었던 게 이게 내가 생각했었던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 상황 치고는 이런 거에도 내 자존심을 꺾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그때부터 이제 혼술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게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인생에 한 번 이상은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내 자존심을 한번 꺾었고 그 다음에 언젠간 나도 잘리는 날이 올 거예요. 아직까지 내 발로 나갔지 저 어디 가서 이건 제 자랑인데 일 못했다라는 얘기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남들보다 일을 잘하면 잘했지. 왜냐면 일적인 거는 좀 빨리빨리 하는 편이라. 근데 언젠간 나도 나이 들면 잘릴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또 마음의 상처를 받겠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왜냐면 잘렸다는 얘기는 내가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나한테 털끝 하나 못 건드려요. 근데 내가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만 하고 있긴 했는데 만약에 되게 재수없는 놈이 내 상황이었으면 아마 원장님 맨날 승질 긁었을걸요. 제가 지금 많이 받지 않아요.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근데 나는 그냥 이 정도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만족하면서 사는 거지. 아마 좀 머리 좀 있고 돈 욕심 있는 놈이었으면은 원장님한테 수시로 그 얘기 할걸요. 저 월급 안 올려주면은 그만둘래요. 근데 전 그 얘기 한 적은 없어요. 왜냐면 난 지금 내 생활에 만족하면서 사니까. 왜냐면 제 목표는 하나였거든요. 60대 때까지 사이드에서 월급 300 전후로만 받으면서 그냥 오래 가고 싶다. 반짝해서 4, 500 벌고 짧게 가긴 싫다가 제 목표 중에 하나라. 근데 1000cc는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경차 타라고 하죠. 맞죠? 그러니까 경차 관련돼서는 혜택을 주는 거고 경차보다 큰 거는 경차만 있어도 업무 보는데 쓸 수 있어 라고 법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접대비, 업무 모감 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그 다음에 토지 더하기 뭐요? 세금 계산서. 면세는 왜 안 되냐면 면세는 세금을 안 내요. 뭐를 안 낸다고요? 세금을 안 내요. 안 내니까 안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내지도 않는데 꼭 빼줄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접대비, 업무무관 비용, 비용 업용, 소용, 승용차, 면세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여기에 핵심 중에 하나는 요거예요. 꼭 뭐가 나와야 돼요? 세금 계산서 없이 불공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많이 볼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0분에 쪽지 시험 보고요. 교재 좀 하고 실기 조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기는 상황 봐서 할게요.